다음으로 저희가 볼 그룹은 바로 하이브리드 그룹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룹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집고양이와 야생고양이과 동물 사이의 교잡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개량된 품종이 바로 하이브리드 그룹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벵갈, 지금 보고 계신 이제 벵갈이라기보다는 롱헤어 벵갈, 즉 캐시미어라고 불리우는 품종인데 벵갈, 그리고 캐시미어, 즉 롱헤어 벵갈, 그다음에 사바나, 초시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운 특장점은 바로 일반적인 집고양이에서는 볼 수 없는 야성미입니다. 생긴 모습 자체가 마치 호랑이나 사자, 표범을 닮았고, 호랑이나 사자, 표범을 직접 집에서 키울 수는 없지만 그런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측면에서 수많은 남성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특히 패션에 감각 있는 분들 중에 이 계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반적인 고양이들은 갖지 못한 탁월한 피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품종은 벵갈의 경우 좀 부침이 있어서 한 4, 5년 전까지 아주 인기가 많았었지만 현재는 과도하게 고양이 공장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시장이 많이 혼탁해졌는데, 새로운 품종, 이를테면 지금 보고 계신 장모 벵갈과 같은 새로운 품종들은 얼마든지 큰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바나는 조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사바나는 F5까지 국내에서 실정법상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신고가 돼서 뭐 검찰에 들락날락하는 사례도 제가 보고 그랬었는데, 사바나는 국내에서 적응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즉 브리더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품종이다. 이 품종은 다루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생 품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호사술레스나 스노우슈. 사실 이들 품종은 뭐 신생 품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고, 진짜 신생 품종 중에는 최근에 라이코이 같은 새까만 그 울프 캣이라고 통상 불리는 그런 것들. 방금 보신 롱헤어 벵갈, 즉 캐시미어도 이제 신생 품종인데, 이런 신생 품종들은 조금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롱헤어 벵갈, 즉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벵갈이라고 하는 시장 내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품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품종이기 때문에 시장적 미래가 밝다고 예견 되는데, 이미 뭐 국내 도입은 안 됐다 할지라도 20, 30년 이상 계속 신생 품종인 오호사술레스나 스노우슈 같은 품종들은 초보 육종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품종들은 또 하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른 품종, 기존에 있는 주요한 근간이 되는 품종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육종의 가치나 이런 것이 제약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죠. 자, 이제 제가 쭉 이런저런 품종을 다뤘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메리칸 숏헤어나 와이어헤어, 브리티시 숏헤어, 그다음에 라가머핀, 사이베리안, 노르웨지안 포레스트, 메인쿤, 버만,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렉돌 같은 품종도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뭐 하나로 좀 이렇게 묶기가 어려워서 제가 기타 품종이라고 해놨는데, 굳이 묶자면 렉돌, 사이베리안, 노르웨지안 포레스트, 메인쿤, 버만을 한 덩어리, 즉 중대형의 장모 품종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품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웅장한 아름다움, 귀족적 아름다움입니다. 제약은 털이 길다는 거죠. 긴 털을 주체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숏헤어나 브리티시 숏헤어처럼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고양이 공장에도 많이 존재하는 품종은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이 제약이 큽니다. 소규모 육종가 입장에서 이런 품종을 해서 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렉돌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녀석들이 렉돌 고양이입니다. 순종 렉돌이고 생후 약 10주에서 11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종하고 있는데, 봄베이 때문에 얻어 걸린 버미즈, 즉 봄베이 버미즈 그룹이죠. 그리고 벵갈과 벵갈 캐시미어, 현재는 벵갈 캐시미어, 즉 롱헤어 벵갈 캐시미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육종적인 이유 때문에 단모 벵갈도 작출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렉돌, 이 세 가지 품종인데, 두 가지 품종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렉돌의 가장 큰 특성은 대중적 아름다움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국내 기준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품종 고양이라고 바히 얘기할 수 있고, 앞으로도 렉돌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찾는 분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네, 이제 기타 품종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숏헤어, 그다음에 와이어 헤어, 브리티시 숏헤어. 이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공장에 너무 많이 누출이 돼 있고, 육종가가 만들어낸 탁월한 브리티시 숏헤어나 아니면은 아메리칸 숏헤어와 고양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심지어 동네에 그냥 돌아다니는 이쁜 고양이하고도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들 자체가 육종과의 손길이 많이 탔다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고양이, 그 동네 고양이를 조금 고정시켰고 약간 개량했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초보 육종가들이 또는 육종가들이 버텨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라가버키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랩돌과 같은 품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사이베리안도 국내에서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품종은 아니고 체구가 너무 크고 국내에서 과연 사이베리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좀 언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너무 낮은 거죠.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고양이 품종하고 구분이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는 것이 노르웨이전 포레스트, 메인쿤, 버만, 랩돌 정도인데, 버만은 실질적으로 랩돌과 국내에서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버만만의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고 좋은 육종가분도 국내에 계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랩돌에게 실질적으로 자리를 좀 내줬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아름답고 동시에 귀여운 중대형 고양이의 대명사로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랩돌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랩돌은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현재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육종가의 입장에서도 큰 시장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노르웨이전 포레스트는 랩돌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지도는 비슷한데 고양이 공장에 유출된 것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좋은 랩돌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컬러하고 패턴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육종가들의 어떤 고유 영역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노르웨이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메인쿤도 마찬가지고, 그냥 털 길고 덩치 큰 고양이 그 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애호가들 입장에서. 따라서 고양이 공장과 육종가들 사이에 어떤 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육종가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이 품종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다음에 들어오지 않은 고양이 품종들 전체 한 3, 40가지 정도를 가볍게 아주 살짝 다뤄봤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페르시안 계통은 육종가 입장에서 아주 어렵다. 뭐가 어려우냐? 좋은 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것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가 어렵냐? 고양이 공장에 이미 깔려있고 동시에 출산 과정, 생산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네틱 디펙트 계열, 즉 심릭, 망스, 먼치킨, 나폴레옹, 아메리칸 걸, 스코티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모 고양이는 제네틱 디펙트의 개념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셀커크렉스, 데본렉스, 콘시렉스는 큰 시장 가치를 저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셀커크렉스. 다만 셀커크렉스가 초기에 도입될 때부터 고양이 공장으로 빠져서 시작된 것이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이고, 역량 있는 국내의 셀커크렉스 육종가도 저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계열, 초시, 벵갈, 사바나 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시장적 가치가 높은 것은 장모 벵갈, 즉 캐시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색종 부분에서는 러시안 블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종들, 봄베이, 버미즈, 싱가푸라, 버밀라 모두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품종을 다루는 분들의 주요한 화두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러시안 블루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 이를테면 특정 품종, 단색 품종이 큰 인기를 거둔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냥 동네 고양이, 비슷한 색깔의 고양이를 잡아다가 그것이 해당 품종의 고양이라고 했을 때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분명히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생품종, 오호사술레스, 스노우슈, 라이코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하고, 신규 브리더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대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잡다한 이런저런
구분이 어려운 품종들, 분류가 어려운 품종들이 있는데 아메리칸 슈테와 브리티시 슈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렉돌 탁월한 시장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노레전 포레스터 메인쿠는 공장 고양이와의 차별점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많은 품종을 제가 다뤄봤고 경험해 봤지만 세 가지 품종이 안착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신 렉돌, 또 하나는 방금 보신 캐시미어, 그리고 봄베이 세 가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의 이런 시장적 지형도나 품종의 특성, 그다음에 단점을 고려했을 때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품종으로 여러분들만의 6.5를 디자인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